자, 지금부터 2025년 특목고 입시 예측, 즉, 이번 특목고 입시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예상을 해볼 건데요. 자, 숫자가 일단 증명해 주고 있죠. 자, 보시는 표는 총 4개년입니다. 21년도부터 가장 오른쪽에 있죠. 그리고 최근까지 2024년 입시까지 경쟁률이 어떻게 변화해 왔냐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자, 경기 외고입니다. 1.40입니다. 자, 1.40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면 되냐면, 우리가 이 외고의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라는 걸 보시게 되면은 1차적으로는 내신 성적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죠. 내가 만약에 100명을 선발한다고 하면 보통 1.5에서 2배수 정도, 즉 150에서 200명 정도를 먼저 선발하게 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씀이냐면 1.40이라는 건 일단 1.5배수 안에 드는 거기 때문에 일단 서류상으로는 통과를 하겠죠. 기존 같으면. 자, 수원 외고를 보면 지금 프랑스어가 2.55잖아요. 이 친구들이 이제 2배수도 넘기 때문에 일단 1차에서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는 겁니다. 자, 1차에서 붙으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2차로 이제 면접을 보게 되거든요. 이 면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특목고 입시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학교를 불문하고, 물론 지역별로 그리고 학교별로 특성이 다르고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가 다르고 면접의 그 그림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학교별로 준비를 하시는 거고요. 자, 어쨌든 이 표를 제가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경쟁률이 올라가는 그런 구성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전을 보게 되면은 특목고를 정부에서 없앤다고 계속 천명을 해왔어요. 특목고라고 하는 것이 외고, 과고 이런 거 만들어 놨는데 원래는 학문적으로 우리가 더 나음을 추구하면서 그런 지식을 쌓아가는 곳이 돼야 되는데 그냥 입시에 유리한 곳이잖니. 그냥 특목고 그냥 없애는 걸로 하자라는 쪽으로 갔다가 암흑기가 왔다가 우리가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 정권도 바뀌고 하면서 고교 선택권을 뭡니까? 보장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경쟁률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자, 고양 외고도 보면 성남 외고도 과천 외고도 지금 경쟁률이 조금씩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동두천 외고와 김포 외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미달되는 상황까지 갔었는데 조금씩 경쟁률이 생기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외고 프리미엄을 생각하는 친구들이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입시는 조금 더 빡세질 가능성이 크겠죠. 자, 그리고 경기도 외의 인천 지역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인천 외고의 경우에도 그냥 지원하면 조금 쉽게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컨설팅을 통해서 만나는 학부모님들의 대부분은 외고에 가서 경쟁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지 외고를 입학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진 않아요. 자, 자만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원래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주위에서 애매한 친구들도 많이 입학을 해온 걸 봤기 때문에 내 아이는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입시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진 게 바로 현재 중학생들,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에요. 자, 특목고가 이제 안 없어진다고 했고, 그 다음에 입시에서 또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경쟁률보다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이죠. 자, 전국 단위와 광역 단위 자사고, 우리 경기도로 치면 동산고가 존재하죠. 자, 이런 고등학교도 나와 있는데, 자, 자사고 같은 경우에도 일반고가 따라올 수 없는 자율적인 커리큘럼 구성이 가능하죠. 또한
현재 교육부 장관님이 옛날 정부 시절에 자사고를 설계한 디자이너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 힘이 강화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의대 지원이라는 변수도 있기 때문에 자사고는 여느 때와 같이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수학과 과학적으로도, 그러니까 영어는 당연하고요. 우리가 특정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입학시험이 영어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학과 과학적인 융합 지식이 함께 포함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분야를 상관하지 않고 공부해야 되는 것이 자사고의 특징이에요. 자, 과고입니다. 자, 과고 보시면은 경기 북과고를 제가 가져왔는데 일반 전형을 봤을 때 10.38이죠. 자, 이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경쟁률인 겁니다. 자, 경기도라는 지역에 공부 잘하고 수학 깨나 한다는 친구들이 다 모여서 과고를 지금 한 자리를 두고 10명, 11명에 싸우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통 전형을 제외하면, 사회통합 전형을 제외하면 10.38인데 참 대단한 경쟁률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자, 경기도에서 희망이 한 줄기 오는지 한번 기다려볼 가치는 있어요. 왜냐면 일단 경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 평화누리 자치도라고 해서 남부 북부로 지금 갈라질 것 같죠. 행정적으로. 자, 그 상태에서 경기도에서 지금 인구가 워낙 많은데 과고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많은 인구에 적은 학교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기 남부 지역에 과고가 하나 더 신설될 수 있고,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부천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가지 10개 정도 지자체가 지금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고 1차적인 결론이 8월 달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올해에 어떻게 입시가 변할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면 첫 번째로 고교 학점제가 시작이 될 예정이죠. 자,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것이 획일적인 교육과정이 아니고 학생 맞춤에 따라서 또 이제 변화하는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우리의 학교만의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장소가 있어야 되고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학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특목고가 여기서 선점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이라고 얘기해서, 자, 여기에서 얘기했던 건 뭐냐면 우리는 수능을 30% 이상 선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무게가 들어갔던 게 뭐냐면 우리가 특목고 아이들이 자꾸 대입에서 유리함을 가져가는 게 참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해서 우리가 뭐 블라인드 제도를 만들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전과 조금 차별성을 두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 끝에는 뭐가 있었냐면 특목고 폐지가 있었죠. 자, 그 이후 작년 보게 되면 대입 개편안이 시안을 통해서 확정안까지 나왔어요. 자, 확정안을 보게 되면 이제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죠. 첫 번째는 이제 통합형 수능이라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고교 5등급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뉴스들을 보실 때 특목고 입시와 어떻게 상관이 있겠냐라고 보게 되면 예전에 특목고에 가지 않겠다라고 했던 이유 중 하나가 내신에서의 불리함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5등급으로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던 고민이 많이 해소가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거기에 이제 불을 지핀 것이 뭐냐면 자사고와 특목고는 현 정권에서 없어질 수가 없겠죠. 그쵸? 지금 말씀하고 계신 장관님께서 이렇게 많은 자사고를 설계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존치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더 영향력이 확대가 되고, 그리고 새롭게 시행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선점해서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사고와 특목고는 더욱더 강해질 가능성으로 간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목고 몇몇 특목고는 그래도 쉽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광역에서 다 모여든다고 보시면 되세요. 즉 우리는 이 인구수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이런 상태예요. 지금 우리가 중학교 3학년이라고 하게 되면 그 이전에 비해서 44만 4천 명이었는데 42만으로 줄어들었죠. 자, 그런 상태면 줄어들었기 때문에 4% 감소됐기 때문에 대학 가기가 4% 더 쉬워졌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줄어든다는 것이 더욱더 한 아이에 집중한다는 뜻이 될 수도 있고 더군다나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학교는 일정 부분 정해져 있잖아요. 일정 부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대학 경쟁률이라는 것이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쵸? 자,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게 되면 자, 우리가 만약에 고양 국제고를 지원한다고 하면 또는 미추홀 외고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뭡니까? 광역에서 모여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도 광역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자, 어떻게 되냐면 신기한 게 중3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경기도입니다. 자, 경기도 인구를 보게 됐을 때 인구가 7%가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입은 조금 유리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리적인데 고입은 전혀 유리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부가 설명을 이제 드리자면은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간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지금 여긴 없지만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뭡니까? 황금 돼지띠였어요. 이 친구들은 재수하게 되면 왜 재수를 할까요? 의대가 생각이 안 날 수가 없겠죠. 자, 재수를 하게 되면 고1로 넘어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요즘에 뭐 고등학교 4학년이라고 얘기하고 재수도 많이 한다니까 나도 한번 재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육과정이 개편되죠. 통합수능을 보는 거죠. 내가 인문계열인데 과학까지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자, 이 상태니까 고1은 이제 나 때 다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특이점은 뒤로 가게 되면 초등학교 6학년이 아마 임진년 흑룡띠일 겁니다. 그래서 인구가 한번 폭발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는 점차적으로 이제 감소하는 단계가 옵니다. 자, 경기도 인구에 봤을 때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데 사실은 대입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교육과정 개편이 한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3부터 대략 초등학교 3학년 정도까지를 하면 한 6년에서 7년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한번 개편될 수가 있겠다. 언제? 아마 38만 명으로 전국 인구가 떨어지는 순간에 교육과정이 개편이 되어서 이때부터는 교육부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수능 절대평가입니다. 그리고 수능 주관식 평가입니다. 서답형 평가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먼 미래이고 너무 드라마틱한 변화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미 이런 말들이 언론에서 던져졌던 기억을 갖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변화하는 이런 것들이 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죠. 그래서 항상 이것은 시간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방향은 정해져 있고 이게 시간의 문제라고 봐야 되는데 그 시간이 언제 오냐라는 걸 생각했을 때는 뭐 우리랑 상관은 없지만 인구가 떨어지는 초등학교 2학년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수능에서 절대평가가 되고 서술형이 도입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정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기 위해서는 뭐가 제대로 도입돼야 되죠? 인공지능의 채점 시스템이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이 여건이 갖춰지게 되면 그 교육의 어떤 마지막에는 이런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자, 결론을 한번 내리게 되면 즉 우리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특목고 갈 수 있겠냐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경기도와 인천의 이 학군을 고려했을 때 학군이 발달했죠. 지금 이 경기도와 인천만 해도 학군 지역이 굉장히 많이 형성되고 있고 선행학습을 미친 듯이 많이 빼고 있는 걸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자, 특히나 아까 인구수를 안 보여드렸지만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남동구와 미추홀구와 강화, 옹진 같은 데만 제외하면 인구가 많이 늘고 있어요. 인천이라는 곳은 2020년부터 인구가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이제 힘들어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이제 시작되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제도로 시작할 때는 A라는 고등학교가 있고 B라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A가 B보다 훨씬 더 좋은 학교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B 고등학교에서 내가 이것을 기회로 한번 삼아봐야 되겠다. 내신 따기 유리한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고교 학점제를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그 학교의 역량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학교 간의 편차를 고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제도가 운영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기회의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특목고와 자사고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선생님들께서 연구하고 그것이 누적되고 축적되면서 입시에 연결되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학교에 득이 되는 그런 제도의 변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석차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숫자라고 하는 것이 그 숫자가 원래 갖고 있던 힘이 더 이상 영원하지 못하고 이것이 그냥 조건적으로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학교에 들어오기 위해서 1점 몇, 2점 몇은 맞아야 돼 라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유지하고 그 다음에 핵심적인 평가를 뒤에 남겨두는 상황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 면을 봤을 때 특목고를 가는 것이 대학에 유리하겠다는 판단이 들면서 특목고의 이제 경쟁은 치열해질 것이고요. 이제 공부하는 학생에게 특목고 합격이 올 거다라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 선택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특목고에 가겠다, 또 좋은 대학교에 한번 가겠다. 대학교는 이제 묻습니다. 너 어떤 사람이야? 너 뭐 하고 싶어? 그러니까 너가 들은 이 A라는 과목에 평균이 어떻고 원점수가 어떻고 표준 편차는 이제 없잖아요. 세특이 어떻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그 모든 내용들이 모든 맥락이 무엇을 향해 있냐를 대학이 이제 물어보는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너가 고등학교 3년을 보내는 방식이 그것은 항상 선택의 연속이란 말이에요. 그 선택과 선택이 모여서 그 방향이 지금 너가 보고 있는 이 대학 대입 면접과 얼마나 그게 연관성이 있느냐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즉, 너 누구니? 어떤 인재가, 너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인재가 되고 싶니가 중요해졌다. 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